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그러니까 조선 전기보다도 삼국 시대부터 한 7년 동안, 1200년 동안 한국식 유교 해왔다가 그 17세기 후반서부터는 중국식 유교예요. 그것은 북의 사회를 완전히 획득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This is Mark Peters with the Frog Outside the Well Research Center. And today I want to wind up the discussion we've had about Confucianism. And I want to suggest to you today that there's a way out. I have a suggestion. 오늘 좀 제안 하나 있을 건데, 유교 관계는 어떻게 생각할까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의 댓글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유교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선비도 싫어하고 그런 거 좀 봤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유교를 되게 존경하고 좋은 가르침 있다고 하는데 좋아하거나 좋아 안 하거나 제가 하나 제안 오늘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기 유교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유교이라고도 하고 유학이라고도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혼돈해요. 유학이라면은 해외 공부이라는 말 있잖아요. 또 유교이라는 것도 6.25 전쟁도 말이 좀 발음은 좀 비슷한 건데 아, 유교는 여러 믿음 있는데 효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보다도 나라에 있어서도 좋은 거 없어요. 인 인은 아주 중심적인 거잖아요. 유교는 또 인의예지 또 인의예지 신 이런 믿음이 있는데 삼강오륜 또저 사소삼경이라는 것도 있고 사소오경이라는 것도 있고 저는 이 철학 관계는 아니하고 유교 사회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실천하는 것을 언급하려고 그런 것 말씀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보기에는 유교는 세계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개 큰 세계 종교 중에 하나인데 네 개 한다면은 네 개는 기독교, 이슬람, 불교하고 유교 있잖아요. 또 6개 하려고 한다면은 힌두하고 유다교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위대한 세계 종교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종교는 아니다. 종교 아니라 철학이다 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종교나 철학이나 보다도 신념 체계 말씀하고자 합니다. belief system이라고 하는 거예요. belief system이라는 것이 제가 한 상자로 한 박스 생각하는데 그 박스에 뭐가 들어갑니까? 뭐 종교는 다 들어가지만 마르크시즘도 들어가요. 마르크시즘은 한 박스에 있으면 뭐 북한이나 뭐 옛날 소련에서 그 박스 안에는 마르크시즘 있으면 사회주의 있으면 공산주의 있으면은 종교는 못 들어가요. 그 박스에다가. 그러니까 이 신념 체계라는 belief system이라는 건데 그거 생각한다면은 틀림없이 유교는 중요한 신념 체계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저는 책 썼습니다. 이것은 제 박사학위 논문인데 미국 말로 썼다가 저기 코넬 대학교 출판했고요. 또 한국말로도 번역하는 거 제가 시켜서 우리 아주 훌륭한 학자 김혜경 씨가 좀 번역을 해주셨고
일조각에서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제 유교가 한국에 어떻게 변해왔던가 주로 10세기, 17세기를 보는 거예요. 저는 유교화이라고 또 하는데 유교화는 안 해요, 사실은. 유교는 있었는데 유교에 깊어지는 거, 그것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17세기 후반서부터는 우리 지금 아는 유교 사회가 생긴 거예요. 아, 제가 믿음보다도 사회의 활동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난 7가지 저 표시 유교를 바꿨다는 거, 완벽한 유교를 저, 토착했다고 좀 생각하는데 이 7개를 이미 하나하나씩 이미 유튜브 하나하나 했습니다. 자세한 걸 아직 안 보셨으면은 그거 보시고 오늘 복습으로 좀 간단하게 이 7개를 좀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 족보 관계인데 족보는 조선 초기, 조선 후기는 좀 달라요. 저, 그 비디오에 자세한 얘기를 하지만 조선 초기의 족보는 남녀 똑같이 난 순서로 기록을 했고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과 똑같이 후하게 썼다는 것은 사실인데 조선 후기 오면은 북의 사회, 북의 계통으로 남자, 장남, 장남, 장남 이렇게 족보에 내리는 건데 그것은 한 해에 사회에 변동이 있다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7개인데 간단히 복습해 볼게요. 양자채도. 양자채도는 이 일면에 보신다면은 개후 등록이라는 책인데 이것도 17세기 전반, 17세기 후반, 17세기 이후로 좀 달라요. 이 양자체도 그 영화를 좀 저, 비디오 보시면 되는데 상속법도 그래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유명한 신사임당의 상속 문서인데 그분은 여기 둘째 딸이에요. 5자매 중에 한 사람인데 아들 없어도 딸에게 상속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사임당이 만약 200년 후 살았으면은 이 5자매는 모두 출가 외인이 되고 조카를 하나 입양할 건데 근데 조선 초기는 그렇지 않고 조선 후기는 그렇게 되는데 어, 또한 아, 우리 조선 초기에는 문서는 이것은 1688년짜리인데 그때까지는 재산은 윤행했다고. 윤행은 돌아가면서 남녀 아들 딸 똑같이 돌아가면서 한 일이 있었는데 조선 이것도 조선 전기 조선 후기하고 좀 다르다는 거. 이거 모두 합치면은 남아선호이라는 거 생겼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초기는 별로 남아선호는 없었는데 물론 정부의 과거 제도 뭐 그거 모두 남자이지만 사회 일을 땅 소유 이런 것은 모두 남녀 평등한 사회였다고 조선 후기는 남아선호 생긴 거요. 또한 결혼 우리 한국말에는 어휘가 있는데 어휘는 장가간다, 시집간다. 우리 외국 사람은 말을 배울 때 어휘라고 생각하지만 어휘보다도 아주 깊은 거예요. 이것은 사회 습관입니다. 조선 초기는 장가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는 모두 시집간다. 남자는 그 집에 계시고 그렇으니까 남자는 집에 계시니까 그 양반촌, 어, 집성촌, 단성촌이라는 거 좀 생겼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7가지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니까 조선
선기하고 조선 후기하고 좀 다르다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중간에 조선 중기를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기론 할 때에 선기 후기보다도 중기도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조선 초기, 조선 선기, 조선 중기, 조선 후기, 조선 말기 이렇게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는 제가 조선 중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개의 변화가 조선 중기에 이 7개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니까 아, 유교이라는 것이 조선 전기뿐만 아니라 신라 때부터 또 삼국시대부터는 유교 사상이 들어왔지요. 근데 삼국신라 때부터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 초기 한 7년 동안 7년 넘어요. 그 유교 사상이 평등한 사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속법 평등하게 조선 후기 들어온다면은 이 여자를 낮추는 거, 또 그때부터는 남존여비, 또 결혼할 때 출가 외인 이런 것은 유교의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선 후기의 사상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유교는 생겼을 때 그 사회가 공자가 계시는 주나라의 사회는 벌써 북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보기에는 북의 사회 가운데 이 가르침, 유교 철학은 나가는데 사회를 바꾸진 않고 북의 사회를 그대로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 북의 사회를 무시했어요. 17세기 후반 때까지는. 그때부터는 여러 이유로 제가 다른 영상에 언급했는데 인구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철학 문제 있었고 또한 명나라가 망했어서 그런 거 있었고 그 때문에 17세기 후반서부터는 한국에서는 좀 창확하게 유교를 글자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조선 초기는 신라 시대는 장남 이런 거 한다 하는데 한국에는 장남주의 북의 사회는 아니어서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한국식 유교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유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하나입니다. 다른 종교는 기독교 교파가 많아요. 불교도 파가 많아요. 물론 초계종은 제일 많은데 그래도 그 외에도 불교파 좀 많은데 이슬람도 파가 아주 꽤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유교는 파가 없어요. 근데 우리 보기에는 조선 전기 때까지는 유교를 1, 그 후로는 유교 2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 외에는 한국식 유교, 또한 중국식 유교 이렇게 말씀해도 좀 되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7가지를 언급하면서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그러니까 조선 전기보다도 삼국시대부터 한 7년 동안, 1200년 동안 한국식 유교 해왔다가 그 17세기 후반서부터는 중국식 유교예요. 그것은 북의 사회를 완전히 획득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를 본다면은 유교는 1, 유교는 2, 파보다도 이렇게 시간적으로 좀 다르다는 거 좀 알 수가 있는데 유교 1은 진짜 한국식 유교입니다. 유교 2는
중국식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반에 그 유교는 북의 사회의 유교는 한국의 워낙 유교는 아닙니다. 그거 북의 사회의 유교, 중국식 중국 사회에 따라 한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한 것이 우리 유교를 생각한다면은 21세기 유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한국적인 유교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 유교는 좀 더 공평하고 좀 평등적이고 아주 훌륭한 유교이라고 생각됩니다. 유교 철학 가운데 아주 훌륭한 거 많습니다. 완전히 버리는 것보다도 우리는 이 세계 종교 중에 하나를 존경하면서 우리 한국에는 유교를 최근에 저 여자를 좀 밑으로 내리는 유교를 하지 말자. 원래 1200년 동안 하는 한국식 유교를 하는 것이면은 좋겠다고 좀 생각됩니다. 그것은 제 제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안에 평가를 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이면은 여러 친구들에게도 좀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기회에서도 만납시다. 안녕히 가세요.